이곳에 계시다가 집으로 가실 때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생활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한 달 혹은 그 미만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시는 동안에 생활한 이 생활, 짧은 시간에 먹고 자고 생활하고 지내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몸에 익힌 이 생활 법칙은 이제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음식하고 달라요. 그게 이제 먼저 부닥칠 일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꾸 가족들을 따라 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젖어들어 버려요. 여러분들이 가서 가정의 식탁을 개혁시켜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걸 가족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잘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온 것을 이제 집에 가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걸 고쳐서 나가야 여러분도 그 속에서 살아남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던 거 다 버리고 가족들 따라서 이제 먹고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전히 또 여기 올 때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또 망가집니다. 건강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은 이유 없이 생긴 게 아니고 이게 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적인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해결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환들은요, 이것이 어떤 단순한 수술이나 약물요법으로 치료될 수 있는 병들이 아니에요. 이건 다 잘못된 생활에서부터 우리의 세포가 변질이 일어나서 몸에서 일으키는 이런 질환들, 이것은 생활을 바로 해서 몸을 바로 정상으로 돌려주는 것, 변질된 체질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것,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병이 뭔가를 알아야 치료가 뭔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책에 보면 이 병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이런 병들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이 주인이 몸 관리를 잘못해 줬을 때 이 몸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 주인에게 제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호소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이 기능이 저하되고 어떤 변질이 일어나고 변질세포가 일어나고 자가 면역성이 일어나고 우리 몸에서 이런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몸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인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제발 지금처럼 이렇게 나를 대우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바로 좀 대우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나의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세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조건들을 갖추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몸을 위해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일하는 걸 포기 안 하는 게 우리 몸이에요. 어떤 상황에 가서도 우리 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주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은 스스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이 몸을 어떻게 다루어주느냐에 따라서 계속 반응하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인이 몸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이 몸을 관리하는 법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몸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 걸 우리가 바로 할 때
우리 몸은 바로 되는 것이고, 해야 할 것을 잘못할 때 우리 몸이 병이 생기는 것이고,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런 병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걸 바로 안 해서 그래요. 그럼 바로 하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바로 하자 이 말이죠. 바로 하자. 그 바로 하는 거 지금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제가 물 마시는 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내일은 또 식사하는 거 가르쳐 드리고, 잠자는 거, 활동하는 거,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해야 사는 거 있잖아요. 해야 사는 거. 그걸 하고 사는 게 생활이다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꼭 해야 사는 거 그거 하고 삽니다. 결국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결국은 더 나아가서 영생하기 위하여 태어나고 사는 것인데,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는 그걸 위해서 나를 죽이고 살았다면, 그걸 바꾸자 이 말이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생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식,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마시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원하는 걸 찾아서 먹고 마시고 살자, 이런 얘기예요. 이 진리일수록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다양하고 경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사망 선고를 받고 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질병의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면 수만 가지의 처방이나 약이 만들어지지만, 지금 이 우리가 진리 앞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법은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지요. 만병의 단약입니다. 한 가지 병의 약이 수만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수만 가지의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해 버리고 바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정확한 오진이 없는 진단은 성경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으로 진단된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처방입니다. 정확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건강 법칙을 범한 어떤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통증이 오고 병세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이건 절망의 신호가 아니고, 몸이 당신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최선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드러나지 않는 병, 통증이 없는 병, 이런 게 더 무서운 것이고,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빨리빨리 증상이 나타나고 통증이 나타나는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빠르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낼 때는 최후에 보냅니다. 최후에. 그래서 어떤 통증이 왔다, 몸에 어떤 기능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최후입니다. 이게 말기 증상이죠. 말기. 이런 말기 증상에서 우리 몸에서는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우리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동안에는 신호를 안 보냅니다. 그냥 열심히 꾸준히 몸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몸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아주 위기를 느낄 때 몸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증상이나 통증은 말기에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난 사람들, 여기에 나는 보호자로 왔습니다. 나는 건강 생활을 교육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이어트 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직도 자기 몸에 어떤 이런 위기가 오지 않은 사람들, 이럴 때에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은 치료보다 예방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증상이 없을 때 이 몸 관리를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집에 가족들 아직 병세가 안 나타난 그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에게 이 건강생활 법칙을 가르쳐야 돼요.
자, 오늘 제가 물 마시는 얘기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많은 질병 중에 또 하나의 원인은 탈수입니다. 만성 탈수. 이 탈수 때문에 우리의 세포가 정상 기능을 못하고 세포들이 다 쭈그러들고 파괴되고 망가지고 이제 이 탈수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질병의 원인이 되어 있어요. 자, 살기 위해서는 물 마셔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먹지 않고 사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이 지구 표면에도 물이 약 70% 내지 75%. 이것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항상 이 지구 표면에 처음부터 있던 이 물은 지금까지 줄어드는 법이 없어요. 물은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려오지요. 대기권의 모든 노폐물들을 청소해서 씻어서 땅으로 내려와서 땅 표면이 이걸 걸려서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수가 돼서 우리가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대지에 물을 줍니다. 그죠? 모든 식물성,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전부 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물을 마셔서 땀으로 나왔든지 침으로 나왔든지 눈물로 나왔든지 콧물로 나왔든지 소변으로 대변으로 나왔든지 전부 수분이 또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 이게 전부 증발합니다. 다 증발해서 올라가서 이게 또 구름이 돼서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온 이 빗물이 개울을 흘러서 강으로 해서 바다로 들어가든지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하수로 해서 우리가 받아 먹고 살든지 무언가를 씻어서 저 하수구로 내려가든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증발해서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는 사이에 정화작용이 되면서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그 생명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말라집니다. 여러분이 식물을 심어놓고 물을 주지 아니하면 식물이 말라지지요. 거기다가 물이 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밭에다가 채소를 심었든지 곡식을 심었든지 아니면 잔디밭에 잔디가 크고 있든지 화단에 꽃이 피고 있든지 물기가 없으면 시들시들 다 말라지죠. 비가 한번 샥 오고 나면 팔팔팔팔 살아나잖아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전부 살아납니다. 생명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 푸른 포기도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전부 물을 보유하고 있어요. 사람도, 짐승도, 곤충도 전부 다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는 물이 몇 프로냐? 그게도 약 70% 내지 75%. 그리고 뇌는 물이 한 85%. 뇌는 이 굉장히 복잡한 지금 이 공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는 85%가 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이 어디에 있는가? 이 물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 속에 다 물이 차 있고, 그 다음에 세포 하나하나고 사이에도 물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물에 떠 있습니다. 세포 안에도 물, 세포 바깥에도 물. 우리 뼈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필요한데 이 몸에서도 물을 딱 필요한 것만큼만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잉 섭취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물은 과잉 섭취가 없어요. 음식은 과잉 섭취를 하면 몸이 다 배설하지 못하고 또 쓰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몸에 여분이 남아서 비축되면서 지방질이 차고 단백질이 차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폐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세포를 변질시키고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음식은 많이 먹었을 때 이게 비축이 되는데요. 물은 많이 먹어도 비축이 안 됩니다. 딱 필요한 양만 보유를 합니다, 몸이.
그래서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시는 것만큼 많이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자꾸 말이 없잖아요. 그죠? 마시고 나가고 마시고 나가고 그러죠. 예, 물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만큼 저장을 안 합니다. 이걸 다 뽑아버려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물, 나가는 물,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도 순환을 합니다. 예, 비가 오고 다시 땅을 적시고 수증기가 올라가고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몸에도 들어가는 물을 통해서 우리의 세포가 거기에서 세포막에서 전기 발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 수력 발전댐에서 그 물을 가지고 이 터빈을 돌리면서 거기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주듯이 우리가 계속 수시로 먹는 이 물이 들어가서 세포 내막에서 거기서 이 전기 발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자가 발전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고 기운이 없고 이럴 때 물을 마시고 나면 기운이 확 솟아나잖아요. 그죠? 물을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죠? 기분이 좋아지죠? 여기 오신 환자분들이 병을 들이면서 하루에 이렇게 몇 병 물을 마시세요 하고 물병 드리잖아요. 오시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물을 그만큼 잘 안 먹어요. 그러면서 자꾸 기운이 없다, 힘이 없다. 그래서 제가 물을 제대로 마십니까? 그러면 물이 안 넘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마시라 그러죠.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팔팔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원기를 회복할 때 물이 들어가서 자가 발전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을 시켜서 수력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우리 몸에 활력을 일으키고 면역성을 강화시키고 원기를 살려주는 것. 물이 들어가서 합니다. 여러분은 음식만 먹으면 원기가 오르고 힘이 나는 줄 알지요. 이 음식에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것이 우리 몸의 세포에 힘을 주지 못하고 세포에다가 영양소를 골고루 분배를 못해요. 자, 그럼 이 물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보세요. 일단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자가 발전을 일으킵니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래가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는가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음식을 씹고 그 다음에 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이걸 다 씹어서 갈아서 소화해서 녹여서 이게 세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물이 전부 하는 일이고 우리 혈관벽에도 혈관 안에도 물이 피 속에 물이 약 90% 이상이 물입니다. 피 안에 물이 90% 이상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적인 영양소들을 먹어도 물이 모자라면 결국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피 속에 있는 영양물질들을 전부 세포에다가 풀어주고 또 세포에 있는 거기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걷어다가 이 심장으로 해서 내보내고 호흡기를 통해서 폐를 통해 걸러내고 이렇게 하면서 또 땀을 통해서 모공을 통해 나오고 이런 노폐물들을 이렇게 걸러내면서 이거 걸러내는 작용에 100%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노폐물이 잘 나가지도 않고 소화 흡수도 안 되고 기운도 안 생기고 몸에 힘도 빠지고 영양 흡수도 못하고 이게 전부 다 물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물은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데 밥은 잘 먹는데 물을 잘 안 먹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밥을 챙겨 먹듯이 물도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여러분이 밥 먹는 시간, 물 먹는 시간 그거 알려드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물부터 마실 것. 저녁에 우리 몸은 낮에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전부 밤에 이걸 치료하고 복구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몸을 재생하고 복구하고 거기서 남아있는 여분들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가장 강한 살아나는 생체작용이 일어나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가장 많이 나가는 시간이 밤에 잠자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고 나면 눈곱도 이렇게 끼고 코 안도 지저분하고 얼굴 피부도 지적하고 이런 게 몸이 좀 지저분하지요. 저녁에 목욕을 하고 샤워하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 뭐냐 하면 이 모공을 통해서 전부 노폐물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호흡기를 통해서 독소가 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산소가 들어가고 몸 안에 있는 가스가 계속 나오면서 호흡기를 통해서 나오고 모공을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소변으로 샥 나가고 대변으로 샥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밤에 들어온 걸 가지고 전부 공사를 하고 노폐물을 이렇게 밀어내고 나면 밤새 이게 밀려 나오다가 아침까지 싹 나가죠.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몸이 재생하고 병적 이런 노폐물들은 파괴시켜 나가고 이렇게 할 때에 몸을 한번 얼굴을 씻고 샤워를 한번 샥 해주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하고 얼굴이 아주 피부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때에 물도 먹어서 장기 안에도 전부 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적어도 여러분이 가지신 그 병에 한 병 이상은 먹어야 돼. 한 2병까지는 일찍 일어나면 먹을 수 있지만 한꺼번에는 그래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그 한 병을 가지고 한 번은 먹을 수 있고 2번을 나누어 먹을 수는 있는데 한꺼번에 2병, 3병 이래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먹기 전에 반드시 물을 먹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씻고 세수를 해야 이 세포가 좋아하죠. 속에도 물이 들어가면 시원해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생기가 확 돌아오면서 이 입에서부터 이 소화기계로 전부 이게 통과하면서 그 다음에 혈관으로 들어가서 세포까지 싹 청소를 해내도록 물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반드시 한 2-3시간 후에 또 물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입에서 침하고 또 위장에서 나오는 소화액하고 이 뭐 쓸개에서 췌장에서 소화액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전부 분야별로 소화를 해가지고 이 영양소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것이 피로 들어갈 때에 물을 먹어서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포에 영양소가 폭폭폭폭 잘 들어가는 것이. 마른 땅에다 물을 보면 이 물이 확 스며들면서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몸에도 물이 샥 들어가면 세포들이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항상 물이 정량이 채워져 있어요. 정량. 항상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몸이 보유하고 있는 그 물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몸에 노폐물을 걸려서 내보내야 되는데 호흡기를 통해서 날마다 이 수분이 빠져나오고 땀이 흐르고 이렇게 수분이 계속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나가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 몸에 보유돼야 될 물들을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세포들이 치명적으로 망가집니다. 특별히 이 임신을 한 엄마들 있잖아요. 임신을 할 때에는 엄마 몸에서 지금 아이가 이제 세포가 자꾸 분열합니다. 세포가 자꾸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8개가 18개 이렇게 하면서 세포 분열이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아이가 잉태하게 되면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잉태해서 세포가 분열되는 그 세포마다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물이. 그러니까 임산부는 물을 훨씬 더 많이 먹어줘야 돼. 자기 몸에 순환시켜야 될 것도 먹어줘야 되지만 아기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 순환을 시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임신한 엄마들은 이 아이가 몸에서 자라고 있다. 그게 전부 물이 채워져야 된다. 여러분 아이가 어디 떠 있습니까? 양수에 떠 있잖아요. 이 지구가 맨 처음에 물 속에 있었습니다. 물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을 떠나서는 생명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양수에 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서 세포 하나하나가 분열돼서 만들어지는 것마다 전부 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울 때에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버금가는 더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엄마의 정신상태, 먹는 음식의 질, 생각의 질, 자고 깨고 활동하는 건강법칙 이것이 아이에게 전부 영향을 미치면서 아이의 정서와 이 세포들을 전부 형성해 나가지 않아요. 그때에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 아이가 전부 영향을 다 받아. 엄마하고 음성까지도 담잖아요. 그 정도로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것 아기는 받고 거기서부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에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받는 게 있지만 그 외에는 전부 바깥에서
공급해주는 그 재료를 가지고 아이가 형성됩니다. 그럴 때에 이 아이를 가장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도덕적으로 건전한 아이로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이 엄마가 건강한 생활을 해야 돼요. 건강한 생각을 해야 돼요. 건강적인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남편들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절대로 남편들이 아내를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예, 아이를 안고 있는 이 한 인격체를 지금 형성해 나가는 하나의 생명체가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아이가 나와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가 이 엄마 몸에서 다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임신한 사람은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 때나 가지 말고 아무 때나 자지 말고 특히 어디에 슬픔을 당한 집에 가지 말고 왜? 슬퍼지니까. 이 기분이 항상 쾌활하고 명랑하고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 이 엄마가 어떤 상갓집에 충격적인 일, 슬픈 일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엄마에게 어떤 충격적인 일을 가든지 계속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애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든지 그리고 어떤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병이 걸려 있다든지 암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어떤 병이 걸려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 아이에게 꼭 같은 축소판을 하나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에 암이 걸렸다 당뇨병이 걸렸다 부모 중에 그런 환자가 있느냐 이 유전성을 다 보잖아요. 이 유전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마 뱃속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 받는 것이에요. 그게 처음에 부모로부터 하나의 그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기서부터도 시작이 되겠지만 그 많은 세포들이 살아오는 몸 안에서 형성될 때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는 거 자식이 병드는 거는 거의 부모의 책임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부도덕하고 부절제하고 살았을 때에 그 고통을 아이들이 나중에 나와서 다 받는 것이거든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자랄 때에 그 못지않게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 아이에게 물을 마셔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세포를 형성할 때에 필요한 그 물을 엄마가 마셔주지 아니할 때에 엄마 걸 뺏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엄마들이 건강을 많이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아이에게 많은 수분을 빼앗기면서 자기 몸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임신 중독이라든지 입덧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한 사람들 대부분은 탈수입니다. 탈수. 물을 안 마셔서 그래요. 그런데 이 임신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대부분 입덧이 굉장히 약하게 지나가든지 없을 수도 있는 것을 물이 모자라 가지고 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입덧으로 임신 중독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물 먹어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게 그냥 젖만 먹이든지 우유만 먹이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반드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젖은 좀 묽어서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유를 먹는 아이들은 반드시 간식으로 물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젖을 먹는 아이도 간식으로 물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젖을 빨리거나 우유병을 애를 빨리지 말고 아이에게 우유를 먹일 때에 젖을 먹일 때도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을 정해서 저는 우리 여기 손녀딸 이래 키울 때에 어른들이 먹는 거하고 거의 같은 시간입니다. 거의 4시간. 어른들이 한 5, 6시간 사이에 먹잖아요. 아이들은 4시간 사이로 이렇게 먹는 시간을 주고, 애가 자꾸 중간에 배고프다고 울면, 그 우유병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식혀가지고 물만 그냥 먹여줘요. 그 중간에 물을 자꾸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원인 없이 어떤, 사망하는 경우, 혹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황달이 왔다든지 어떤 그 뭡니까 태열이라고 그러죠. 습진 같은 거 이런 거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 먹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 3일 만인가 엄마 젖이 돌아오지요. 3일째. 이틀 애가 먹을 게 없잖아. 그죠? 병원에서는 애 나오면 바로 우유나 뭐 먹이잖아요. 이거 먹이면 안 됩니다. 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우리 몸이 받아야 할 대우를 받도록 이게 다 미리 이게 다 조절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애가 태어나서 젖을 바로 먹어야 된다면 엄마 젖이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예. 아이 낳고 나서 한 3일째 돼야 젖이 돌아오잖아요. 그 동안에 아이가 물이 필요합니다. 바깥에 나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에게 물 먹일 줄을 몰라요. 그냥 자꾸 물 먹을 걸 갖다 먹여야 되죠. 제가 우리 소녀딸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간호사 보고 부탁을 했어요. 애 우유 먹이지 말고 물만 먹이달라고. 그리고 우리 딸내미도 미역국 끓여서 밥 먹이지 않고 바로 해산한 애에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과일식을 시켰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과일식 하죠. 꼭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서 물을 먹여주면 그 몸에게 휴식을 주는 그 한 이틀 동안에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노폐물을 전부 다 싸버리고 토해버리고 나갑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금식하니까 몸에 노폐물이 다 나가잖아요. 독소가 나가고 수변이 나가고 뭐가 지금 나가잖아요. 자꾸 토해내고 나가지요. 이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금식할 때에 씻어내거든요. 아이가 뱃속에서 나왔을 때에 물만 먹이고 금식을 하면요. 뱃속에서 있던 오물을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애 나오자마자 젖을 먹이면 수변을 보지만 조금 봐요. 새까맣게 몇 번 보고 끝나요. 그리고 젖 먹이기 시작하면 별로 안 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물을 먹이고 금식을 딱 시켜놓으면요. 이 수변이 조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종이 기저귀 그거 채워놓으면 기저귀 바깥에까지 나올 만큼 풍풍 쌉니다. 이거. 뱃속에서 모아뒀던 이 수변이 싹 빠져서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이 몸은 휴식을 통해서 복구하고 노폐물을 내보내고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는 하루 일과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복구하고 청소하고 내보내고 이 휴식을 통해서 우리 몸은 재생하고 노폐물을 청소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자마자 금식을 시키는 것은 바로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반면에 몸은 원래의 그 상태대로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질된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파괴된 부분은 거기 전부 복구가 일어나고 재건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죠. 그걸 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금식이라고 하는 시간을 며칠 동안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바로 이 금식을 하는 동안에 전부 이 몸이 정상으로 조절이 되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 싹 밀어내서 애가 깨끗하고 아주 정상적인 상태로 있을 때 엄마 초유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제일 먼저 엄마 초유가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 아이 입에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 온갖 병들이 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 태변을 다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우유를 먹든지 이렇게 먹다가 자라면서 고기 먹고 과자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다 장벽에 고여가지고 이게 수변으로 뭉쳐집니다. 이것이 많이 차면은 장 활동이 안 되고 영양 흡수가 잘 안 되고 이것이 장벽에 어른이 될 때까지 오래오래 고여 붙어 있다가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작용이 잘 안 되고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 장염이 생기고 거기에 궤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온갖 병들이 거기서 이제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 태어나고 나서 뱃속에서 가지고 온 것은 전부 다 비워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아이에게 금식시키고 물을 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초유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굶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조물주가 세우는 법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젖을 먹을 때 사이사이로 물을 먹여주고 이제 아이가 성장기 한 20세 이상까지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이 성장기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보다 아이들이 물이 더 필요해요. 어른들은 이 세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성장을 멈추고 거기서부터는 세포 교차를 합니다. 죽어나가고 새로 생기고 줄어나가고 이게 계속 세포 교차를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기까지 애가 쑥 커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세포 분열이 되면서 세포 수가 늘어나지요. 그때 전부 거기 필요한 게 물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말이에요.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 아이들 자라고 있는 우리 여기 젊은 부모님들은 또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 손녀들이 자라고 있겠죠. 그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에게는요, 반드시 물병을 가지고 다니게 하세요. 그래서 간식으로는 절대로 과자 같은 거 사 먹지 말게 하고, 특히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저 서점에 가서 과자라고 하는 책을 하나 사서 읽으세요. 그 과자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이 과자가 몸에 끼치는 그 영향이 치명적으로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아이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 과자 나누는 날 있잖아요. 과자 뭐 초콜릿 날. 이래가지고 그거 먹고 아이들이 정신질환 오는 애들 많습니다. 절대로 사탕 사가지고 선물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탕 보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미국에서 이 환자분들이 오시면서 우리 손녀들 주라고 사탕을 사가지고 오셔. 초콜릿 같은 거. 이거는 참 좋은 거라고. 고급이라고. 이거는 미제니까. 과자도 미제는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선물이라고 갖다 주시는데, 제가 그걸 받아놓긴 하지만 우리 애들이 먹을까봐 숨겨놨다 나중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어쩌다가 애들이 밖에서 이렇게 과자 봉지 하나 들고 와서 먹다가 나눈 거 있죠. 저는 그걸 빨리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라도 애 입에 그게 안 들어가야 되거든. 예. 여러 아이들에게 과자 사주지 마세요. 그것이요, 오늘날 아이들 우울증, 정신질환, 그 다음에 반항적이고 난폭한 그 성격이 전부 그 우유, 계란, 설탕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과자 종류는 그것뿐 아니에요. 과자에 들어가는 색소들 있잖아요. 그 색소 하나하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았다 뭐 이래가지고 괜찮다고 하죠. 근데 이 색소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이게 합성을 일으킬 때 치명적인 독소를 일으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자를 먹었을 때 이 몸 안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얻고 있습니다. 아이들 절대로 고기 먹이지, 과자 먹이지 말고, 그 다음 아이들 고기 먹이지 말고, 아이들을 고기를 안 먹이고 이 건강식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이 건강식 제가 내일 아침 되면은 이 왜 우리가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가, 이 식물성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고 동물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시간 되는 대로 장시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이 아이들이 중간에 이런 탄산 음료나 우리 어른들도 커피나 술이나 이런 어떤 음료수들을 마시지 말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 간식을 먹이지 말고 고기 음식 먹이지 말고 식물성으로 먹이고 물을 충분히 먹이고 아이를 반드시 10시 전까지는 잠자리에 들게 하세요. 잠자는 동안에 정상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독소가 나갑니다. 그럼 머리가 맑아지죠. 내일 사용할 에너지가 잠자는 동안에 재충전됩니다. 이 잠이라고 하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인데 사람들은 이걸 함부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버려. 그날에 뭐 사무를 보든지 일을 하든지 야간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음식을 시큰 밤늦게까지 먹어가지고 음식이 위장에 가득 들어가지고 이 몸이 쉬지 못하고 소화 일을 하도록 몸을 혹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일은요 우리 몸의 자연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오히려 자연 회복이 안 되고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 독소들로 인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밤에 잠을 일찍 재워야 돼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컴퓨터하고 뭐 학원 여기저기 다녀와서 밤 10시간 넘어 저녁 먹고 12시간 넘어도 컴퓨터하고 있고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아이들 간식으로는 물병을 책가방 안에 항상 넣어서 물을 받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운동장에 가서 뛰든지 햇볕에서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은 하루에 적어도 최소 15분 이상 햇볕에서 걷든지 뛰든지 운동을 해서 햇빛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햇빛 에너지를 받을 때에 이것이 이 셀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몸을 복구하고 수리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낮에 받은 에너지들을 전부 밤에 몸이 복구하고 치료하는 일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낮에 활동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햇빛을 쬐세요. 물을 마시세요. 건강식을 하세요. 운동을 하세요. 절제를 하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뉴스타트 지금 이 원리를 갖고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재료를 활동하면서 낮 동안에 몸이 다 받고 이걸 가지고 밤에 자꾸 복구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복구 작업을 하는 시간을 충분히 줄 때 몸이 수리를 잘한다 이 말이죠. 이게 언제 해야 되는가? 밤 9시에서 새벽 2시 안에 가장 강하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 9시에서 새벽 2시, 3시 그 사이에 잠은요 빼앗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늦어도 여러분들이 10시 이전에는 잠자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새벽 2, 3시 안에는 잠 깨면 안 돼요. 아무리 잠이 안 와도 그때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4시 이후 한 5시 이런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5시 이후로는 활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낮에 자는 잠은 오히려 몸을 피곤하게 하고 노곤하게 하고 독소를 비축하게 하는 이런 잠이 되지만 밤에 자는 잠은 전부 독소를 배출시키고 몸을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낮에는 잠자리에 눕지 마시고 밤에 일찍이 잠자리에 들어서 숙면을 취하도록 절대로 잠을 잘 때는 위장 안에 음식을 비워야 됩니다. 완전히 잠잘 때는 위장을 비워버리고 들어가야 100% 복구 작업을 하는데 위장에 음식을 넣고 잠을 자면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우리 활력이 많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복구 작업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밤에는 저녁을 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을 안 먹든지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런 과일식으로 가볍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식욕이 살아나죠. 그죠? 그때 충분하게 음식을 먹고 하루 일을 해야 오늘 하루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식사로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아침을 허술하게 먹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몸에 비축된 에너지를 자꾸 뽑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성적으로 이런 생활을 해 나갈 때는 몸에 비축된 에너지를 자꾸 뽑아 써서 허약 체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반드시 든든하게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고 저녁에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은 거 오전에 쓰고 점심에 먹은 거 오후에 쓰고 저녁 먹은 거는 안 쓰기 때문에 비축이 돼서 노폐물이 돼버려요. 여기 안 먹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인체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은 여러분들이 안 먹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2식을 하는 것은 3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물 먹이는 거, 어른들 물 먹을 때 특별히 이제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아주 기운이 딸리면 소금을 약간 첨가해야 됩니다. 이 소금하고 이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이런 칼륨 성분들이 우리 몸에 물이 들어올 때 물을 적당량으로 다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모자라면 물만 자꾸 마시고 소금이 모자라면 물을 쫙쫙 뽑아가 버려요. 그래서 가장 강한 이뇨작용을 하는 게 물입니다. 부종이 왔든지 복수가 차고 몸에 부기가 많을 때는 그냥 소금기 없이 물을 하루 이틀 쫙 마시면 부기가 싹 빠져버려요. 그런데 계속해서 소금기 없이 물만 마시면 물이 몸에 필요한 물까지도 다 뽑아내버렸기 때문에 여기도 탈수가 생깁니다. 물을 많이 먹어도. 그러니까 물을 먹을 때 거기에 적당량으로 이 소금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먹는 음식은 간이 딱 맞게 소금을 쳐줘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간식으로 중간에 물을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과일식을 오래 한다든지 아니면 금식만 며칠씩 할 때 지금 여기 오셔서 금식하시는 분들은 오전 오후로 소금을 좀 먹으라 그랬죠. 소금을 먹어서 간간하게 소금 알을 하나를 입에 집어넣고 녹여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맛있죠? 아주 간간하고 달콤하고 맛있을 거예요. 아주 생기가 팍 올라옵니다. 예. 이 소금이 모자라도요 탈수가 와서 쓰러집니다. 예. 그래서 암 환자들이나 이 환자들을 병원에 가면 무염식 먹으라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음식은 간이 맞아야 되고 몸에는 필요한 양의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짜게 먹는 게 나쁩니다. 짜게.
젓갈을 먹는다든지 장아찌를 먹는다든지 뭐 졸인 반찬 막 볶음 반찬 이래가지고 간이 짠 거. 그래서 한 가지만 먹어도 한 접시 먹어도 삼삼하고 간이 딱 맞다. 그렇게 간을 맞춰야 돼요. 우리 북에서도 보면 어떤 데 간이 좀 세요. 세서 제가 먹어보고 아 이거 간 세다고 제가 좀 약하게 하라고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음식이 너무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또 간을 맞춰야 돼요. 제가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꼭 반드시 여러분 한 가지 고쳐야 될 것은 밥을 챙겨 먹듯이 물을 챙겨 먹을 것. 아십니까? 나가면은 밥을 싸가지고 가야 되듯이 물도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 그거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에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산후조리에 과일 먹였다 그랬죠. 엄마가 이 초유가 나오기 전까지 한 이틀 아이가 금식하는 동안에 엄마도 몸을 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 낳고 나면은 자꾸 미역국 끓여서 밥 갖다 먹이지 마세요. 애 놓고 나면 허전하다고 자다가도 밥 먹이고 중간에도 밥 먹이고 근데 애 나온 자리하고 밥 들어가는 자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 나갔다고 위장이 자꾸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애는 엄마한테 자꾸 밥을 갖다 들이대면 이 위장이 처리를 다 못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뚱뚱 붓습니다. 그래서 애 낳고 나면 뚱뚱 붓는 거 그 부작용이 일어나서 그래요. 근데 애를 낳고 나면요, 우리 몸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온 몸은 총출동을 해서 복구를 하고 도와줍니다. 이 몸은요, 니 알아서 해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기관들이 없습니다. 이 몸은 전부 하나로 연결돼 있어.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것도 서로 하나로 연결돼 있지만 우리 각 기관들도 전부 하나로 연결돼서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이 총동원을 해서 그쪽을 도와줍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에 이 몸에 이제 비상 아닙니까? 그죠? 이 골격이 다 열리고 자궁이 열리면서 온 몸의 골격이 이동이 될 때 아이가 딱 나가고 나면 적극적으로 제자리 복구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때에 우리 몸은 총동원을 해서 이 복구 작업에 전념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럴 때에 자꾸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위장에 음식이 쌓여 있으면 이거 처리를 안 하면 죽으니까 말이에요. 맥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처리해 주기 위해서 대부분이 위장에서 음식을 처리하는 데 가서 도와줍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면 복구 작업이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생겼다, 사고가 일어났다, 수술을 했다, 깨졌다, 뭐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전부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는 딱 금식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몸에 위기가 왔을 때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을 완전하게 쉬게 해주면 온 몸 전부가 총출동을 해서 문제점을 복구해냅니다. 그래서 이 복구 작업이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엄마들이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오는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복구되는 과정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몸을 쉬어주지 못했다든지 이 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고 휴식을 주지 못했을 때에 시간은 지나갔는데 이게 제자리로 원상 복구가 딱 안 되고 이게 어중간하게 복구가 되다가 이게 고정이 돼버려요. 그럼 이게 신경도 누르게 되고 다른 어떤 장기를 누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뭐 손발이 차다, 바람이 든다, 뭐가 어떻다 이런 후유증들이 전부 정상적인 복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하나 낳아서 다시 열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고 나면 이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애 낳고 얻은 산후병은 애 낳고 고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 이 제자리로 이게 딱 제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이 몸을 휴식시켜 주는 게 참 이때에 이게 산후조리 기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딸이 첫 애를 낳고 진짜 산후조리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둘째 애를 낳고 제가 이 여러분들이 몸에 치료되는 이 원리를 산후조리에다 제가 딱 적용을 시켜서 해봤더니요. 한 일주일 되니까 애가 팔팔 쫓아다녀요. 그냥 부기도 하나도 없고 애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원래처럼 멀쩡해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그냥 회복하고 일어났는데 처대놓고 산후조리 못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이 힘들었던 것들이 전부 다 되살아났어요. 원래 그때 찾았어요. 그래서 산후조리 할 때에 이 제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몸이 열심히 복구 작업을 할 때에 휴식을 주라 말이에요. 몸을 쉬게 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먹는다고 다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병들면 뭐 먹었노 그러죠. 짐승은 병들면 굶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프다 하면 자꾸 먹을 것 갖다 주고 밥 먹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그게 인사인데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 못 살 때 못 먹어가지고 손님 오면 먹이는 게 대접이고 먹었나가 인사고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많이 먹고 병이 들었는데도 많이 먹이는 게 손님 대접이 돼가지고 먹어라 먹어라가 이게 대접하는 거라 이거야. 뭐 오늘 저녁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대접 그게 크게 상관을 모시고 어떤 손님 대접하는 건 줄 아는데 여러분 그 대접 자꾸 받다가 큰일 납니다. 아십니까? 환자들 밖에 나가서 절대로 대접받는 식탁에 가지 마세요. 그거 먹고 재발해버립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먹는 대접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희한한 게 있어요. 예. 먹는 대접 받지 마시고 남에게 진수성찬 차려서 많이 먹으라 그러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은 전부 많이 먹어가지고 이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어젯밤에도 어제 우리 저 괌에서 오신 손님은 여기 오시다가 벌써 뭐 비빔밥 뭐 사 먹고 왔다고 왔다.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굶으라 그랬죠. 여러분 저 괌에서부터 손님이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굶으라가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진수성찬 차려놓고 어서 잡수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베델스양원에는 많이 잡수세요 하는 인사가 없습니다. 참 냉정하죠. 많이 가져가면 오히려 혼납니다. 죽을라 그래 그럽니다. 여러분. 자꾸 많이 떠가지고 너 죽을라 그러냐고. 아, 차려놓고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조금만 잡수세요. 조금만 잡수세요. 이게 입에 익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작위로 많이 먹으니까 조금만 먹어라. 거기에 그냥 밥 차려놓고 조금만 먹으래. 그런 손님 대접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괜히 아부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진실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요. 여러분 잡수시는 게 아까워서 작게 먹으라 하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먹고 병이 나을 것 같으면 왜 안 드리겠어? 요즘 돈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먹고 나을 것 같으면 뭐든지 갖다 먹을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왜 먹을 걸 제한시키겠어요? 어떤 사람은 베델 수양원에 가면 배가 고파서 못 간다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래. 그런 사람은 여기 와서 뭔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간 사람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어. 그 여기 와서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맨날 배고프다고 타령합니다. 근데 뭐 해봤는지 웃어서 오늘부터 이제 배고프다는 사람들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나 데려가라 그래.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래.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제 그런 것까지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막 사가지고 들어와. 건빵도 사가지고 오고 막 빵도 사가지고 다 놓고 과일도 사다 놓고 막 자다가 또 배고프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참 제가 지금 하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참 이 무지가 큰 문제입니다. 이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깨닫는 사람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고 배고프다 말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무대뽀로 굶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굶기지 않고 있잖아, 그죠? 오시면 어떤 분은 식사를 드리고 어떤 분은 과일을 드리고 어떤 사람 물만 마시게 하고 사람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 체력이나 체중에 따라서 병세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지
함부로 무대뽀로 다 굶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호소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이해가 되면 입맛이 딱 따라갑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아직 못 깨쳤기 때문에 입맛에 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배고프다는 거죠.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 위장에서 달라 하겠죠. 그러나 머리에서 지시를 하면 여기서 조용합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기관은 이 뇌로부터 신호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서 딱 정확하게 지시를 해버리면 밑에서 딱 말을 들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접수가 안 되는 거라, 여기서. 이 접수가 안 돼가지고 인식이 안 되니까 신호를 못 보내거든. 그러니까 항상 먹던 습관에 종이 돼가지고 자꾸 배고프다, 밥 달라. 시간이 다 가서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 얘기 제가 한 사람 해줄 사람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시간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몸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 생각이 바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그 바르다는 게 뭔가? 바르다는 게 뭔가? 천년계의 법칙, 성경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그 바른 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 바른 게 천년계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이고 인체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 원래 세워진 법칙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사는 것입니다. 아시죠?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 사람을 살게 하시는 법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우주 만상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체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체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법칙에 따라 살아주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법칙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